한 나라의 대통령은요, 자기 백성들, 자기의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어야죠. 만약 자국민이 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납치를 당한다, 아니면 해코지를 당한다, 그러면은요, 진짜 국가의 힘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렇게 국민을 괴롭힌 세력을 박살을 내야죠. 아니, 외교 정책을 전력 다해 펼쳐야죠.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양심도 없는 거고, 대통령으로서 또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격도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브론슨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터키 정부가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넣었죠. 법원에서도 판결을 아주 심하게 내렸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 포함한 미국 정부가 아주 세게 나갔어요. 얼마나 세게 나갔느냐? 경제 봉쇄 조치까지 취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터키라는 나라가요, 결국 손을 듭니다. 이 브론슨 목사님을 석방을 시켜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다 잘하고 미국이 다 좋은 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국민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내가는구나,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 생각에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이제 북한에 잡혀가서 억류되었었죠. 이것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세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 또 신문을 통해서 뉴스로 나왔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참 미국이란 나라 괜찮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장점이구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 북한조차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결국 내줄 수밖에 없구나. 야, 그래서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한심하죠.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최근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이게 혹독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진짜 망신살 뻗친 거죠. 계속 이야기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을 받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인들을 석방하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해야 하며, 납치와 인권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남북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국민이 납치를 당했는데 이거 풀어놔라, 석방시켜라, 당연히 외쳐야죠. 그런데 입도 뻥끗 안 하죠. 그리고 남북 이야기를 나누면 이 부분 해야죠. 자국민이 억류됐으니까, 납치가 되었으니까 그들 먼저 풀어달라,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국민이 죽든 말든 감옥에 있든 말든 고문을 당하든 말든 이거는 다 뒷전이고, 그냥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심지어 김여정 눈치 보느라고 한심한 짓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국민들이 잡혀가 있는데 이 와중에 유엔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종전선언해야 된다. 종전선언에서 뭐라고요? 종전선언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 꺼내자마자 김여정으로부터 조롱당했죠. 그게 뭔 바보 같은 짓입니까?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국제사회도 다 그렇게 보는데 정작 강사국인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국민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김정은 바라기예요. 오로지 김여정 바라기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불쌍한 거죠. 비참한 거죠.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 말입니다.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맞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했으니까, 목숨을 빼앗아갔으니까, 그리고 이 인권 유린은 지금도 현행 진행형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면수 목사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북한에 거의 3년 가까이 억류가 되었었죠. 이번에 제가 제1차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대전 송촌 장로교에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주일 월화수목 해서 5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때 강사분들이 있는데, 일단 첫째 날 이용희 교수님, 둘째 날 제가 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김봉준 목사님,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김용우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화요일 날 누가 전하시느냐? 바로 이 북한에 3년 가까이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캐나다 가장 큰 한인교회, 한빛 장로교회 담임이셨었죠. 그런데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 때문에 최고 존엄 모독죄로 3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했던 거죠. 고생을 겪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7년 8월에 풀려났습니다. 이때 캐나다 정부가 정말 전력을 다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엄청나게 압박을 가한 거예요. 캐나다 수상이요, 이면수 목사님을 내보내지 않으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무역을 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석방이 된 겁니다. 나라로 인정하지 않겠다, 모든 무역 이 거래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나간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그 다음에 탈북민 김원호, 고연철, 함진호, 이 6사람이 전부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에 지금 억류가 되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 풀어내라, 석방해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없죠.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공산당의 근거지가 됐다. 2,000명밖에 안 되는 악의 골수들 때문에, 공산당원들이죠, 소수죠, 죄 없는 2천만 북한 동포들이 노예처럼 자유를 유린당한 채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인권 유린하는 김정은, 김여정 눈치 보고 그걸 잘 보이려고 아부 떨고, 민주당 인사들도 마찬가지죠. 참 비극입니다. 전부 다 속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진짜 국가의 힘을 쓸 줄 아는, 자기 목까지 걸 줄 아는 그런 좋은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권교체 필시 이뤄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널리 알려주시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보고 더 목숨 걸고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